코인 이슈가 아까 이번 지금 상승장이 불장하기 한 두세 달 전 이 모습으로는 좀 보이지가 않는다. 힘들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중앙화된 거래소 거래량이 적었고 기관들 유입이 너무 미결제 약정 좀 롱으로 좀 이렇게 빨아먹으려는 이런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상승장을 확인할 때 비트코인 작업장들, 채굴장들의 채굴장 시그널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던가 뭐 코어 사이언티픽, 우리가 좀 알만한 뭐 라이언 뭐 이런 데들 좀 유명하고 뭐 해시도 그렇고 좀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런 채굴장들이 그 비트코인 채굴 대비 유동화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유동화 비율이 이제 뭐냐면은 시장에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화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화를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난 7월 64% 유동화 비율이, 그리고 8월 달에 77%, 그리고 9월 달에 77%입니다. 근데 10월 달에 유동화 비율이 몇 프로냐면 105%, 104%, 105%. 쉽게 말해서 지금 채굴장 얘네들이 7월, 8월, 9월 달에 채굴했던 거를 10월 달에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던졌다는 거예요. 물론 7월도 던지고 8월도 던지고 9월도 던졌지만 그 던지는 양이 7월 달에 비해서 거의 2배 조금 안 되는 양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럼 채굴장들 입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10월 달에 던졌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됐으면 이게 어느 정도 고점이겠구나. 고점이겠구나. 보통 비트코인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부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확연히 달라지는데 여태껏 우리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흐름을 이어왔냐면, 우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도 낮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마이너야. 2018년도만 하더라도 막 미국 증시 막 떨어지는데, 물론 코인 시장도 떨어졌지만 거시경제랑 연동이 돼 있지가 않았어. 나스닥이 막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막 빠지고 그냥 후루쿠 정반대.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유튜브 해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세력 시그널, 왜 나스닥은 비교가 안 돼, 분석이. 일루미나티 해가지고 막 피닉스 그림 종교 마냥 그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오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은 몸뚱이가 너무 커졌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안 하는 곳이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 상승장이 진짜 왔구나 라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굴장들이 상승장이나 뭐죠 폭등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매도량이 줄어듭니다. 매도량이. 그리고 걔네들이 제일 잘 알아. 제일 유명한 게 비트코인 캐시인데, 비트코인 캐시 막 500만 원까지 올라갔죠. 걔네들이 그때 당시에 비트메인이라고 채굴장 넘버 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코인 시장은 좀 뭐라 그럴까, 규모도 작고 마이너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시장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2018도 그렇고 2021도 크게 영향을 끼쳤고. 근데 앞으로 이제 채굴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들이 적기는 할 거예요. 적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근데 올해까지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아직 우리가 비트코인 불장인지 상승인지 알려면 작업장들, 채굴장들,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던지는지 이거 보시면 딱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채굴업자들이 7월달, 8월달, 9월달 조금 팔다가 10월달에 던졌다는 거는 얘네들 공급자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언제 뭐 상승시키고 띄우고,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막 세력들 있죠. 세력 시그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대비를 통해서 같이 가격 상승을 통해서 이렇게 한 차례 4년 반감기 딱 해가지고 한탕 먹고 나온 애들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지금 10월 달에 던졌다는 건 앞으로 뭐 11월, 12월, 1월, 2월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상승장 직전에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일까? 요게? 물론 해당 채굴 업체마다 뭐 그 내부 재무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아니면 뭐 그 임금이 막 올라가서 현금 유동성이 너무 딸려서 개개인 사정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했을 때 유동화 비율이 105% 늘어났습니다. 10월 달에. 던졌다는 겁니다. 왜? 지금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채굴장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13개 채굴업자가 총 1억 6,4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한 15,000개 맞겠죠? 15,000개겠죠. 차익을 실현했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10월 한 달 동안 생산량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그럽니다. 그 뜻은 7월, 8월, 9월 달에 쟁여놨던 것도 던졌다는 거예요. 전달보다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도했으니까. 최근에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네, 뭐 안 되네, 승인되면 얼마까지 가네, 얼마가 들어오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코인이슈가 이런 기사들 낸 출처가 어딘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 기간인지 일일이 싹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대다수가 누구였냐면, 이번에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현물 ETF를 신청한 신청사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속한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임원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관련인들,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현물 승인이 조만간 빨리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피델리티 그 매크로 담당 이사가 뭐 주리엔 티머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1년도 비트코인이 이번 연도에 10만 달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번 연도에. 그 티머라는 이분이 월가에서 30년 넘게 피델리티에만 있었습니다. 잔뼈가 굵었죠. 어떻게 해야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가격이 올라갈 거며 내 몸값을 키울 거며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블랙록 CEO 레리 핑크 10월 16일 날 코인텔레그래프 그 현물 ETF 오보 터졌죠.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 근데 거기서 TV에서 뭐라 그러냐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뭐 애완용 동물에 막 비교를 하면서 안 좋다, 거품이다, 튤립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급등 이유가 이번 오보 때문은 아니래.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TV에서 싹 날립니다. 급등한 게 오보 때문이 아니야? 그럼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나? 그러면서 블랙록이 현물 ETF 그 승인 신청했다는 거 티커명을 싹 흘려버리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번스타인 글로벌이라고 얘네들이 보고서를 계속해서 냅니다. 2025년도까지 약 5배 가까이 폭등할 거래, 비트코인. 그리고 2028년도까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 현물의 약 9%에서 10% 수준이 시장에 유통이 될 거래.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2019년도만 하더라도 18년도죠. 얘네들 2018년도 초에 비트코인은 안 좋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2020년도에 뷰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은 우리 고객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에 넣을 겁니다. 공식 발표를 하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2018년도 초에 비트코인 안 좋게 얘기했다가 2년 만에 뷰가 바뀌어버려요. 왜? 자기는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역할을 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나서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번스타인 글로벌 보고서 미친 듯이 나오죠. 15억 간다, 뭐 10억 간다, 2025년도까지 미친 듯이 폭등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뭐 블룸버그 맥글론. 블룸버그 ETF 전문가죠. 비트코인은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연말에 되던 내년 상반기에 되던 되기는 합니다.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요새 비트코인 시장 뭐 기사만 보면은 너무 막 좋은 기사, 행복해로, 희망해로 이런 기사들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이런 기사들만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해놨던 비트코인 가격, 얼마에 사야지, 얼마에 들어가야지, 알트코인은 어떻게 사야 되고 얼마에 사야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 이런 기사들을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 눈앞에서 막 5%, 10% 올라가. 그때는 어떤 심리를 겪게 될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포모, 나 빼고 다 돈 벌 것 같은, 나만 수익 못 먹을 것 같은 포모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코인 이슈 생각도 다릅니다. 현물 승인은 미끼 없고 이렇게 가격을 상승하고 이 상승과 하락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야. 그럼 그런 기관들에 속아서 비싸게 사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주구장창 야 번스타인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되면은 몇십억 간대. 좋은 얘기만 말고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코인 이슈가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채굴장들은 왜 10월달에 던졌을까? 왜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안 들어왔을까? 왜 미결제 약정만 이렇게 급증하는 걸까? 선물 시장의 옵션 거래만 이렇게 왜 늘어나는 걸까?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주구장창 그냥 현물 ETF 된다 뭐 한다 종교처럼 뭐 믿음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건 다들 알아 이제 비트코인이. 그럼 그 좋은 걸 남들처럼 서둘러서 급하게 기사에 휘둘려서 사는 것보다 왜 이 기사가 나왔는지 보고 꼼꼼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가장 저렴하게 사야지. 또 비싸게 팔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한번 해보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도 현물 ETF 승인이 지금 얼마 안 남았고 뭐가 됐고 단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하고 시장을 한 번 더 돌이켜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누구에게나 천금 같은 행운은 찾아온다. 남들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면 그 행운은 놓치고 말 것이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